나는 밀리터리 덕후다. 본격 밀리터리 팟캐스트 밀떡을 시작합니다. 정치와 함께 평래 밀떡. 바로 안녕하세요, 박찬준입니다. 안녕하세요, 놀러온 남자 정명섭 정작입니다. 안녕하세요, 월간 플래툰 이준규 기자입니다. 네, 이렇게 밀떡이 시작됐습니다. 놀러 오셨다고 했는데 네, 맞습니다. 잘 놀고 계세요? 아, 그럼요. 네, 저는 인생 전체를 놀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아니 근데 가지를 않으셔. 그래. 사실 시즌 1 볼 때 저기 한번 출연해보고 싶다라고 해서 이제 그 소원을 했을 때 당연히 전 놀러 왔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게 놀러 온 게 이제 주저앉아 버렸네요. 놀러 앉은 남자. 그렇다고 뭐 주저앉은 남자라고 하면 조금 애매하니까. 아니, 전 너무 좋아서 네, 맞습니다. 놀러 온 남자 그렇죠. 정명섭입니다라는 네. 그런 멘트가 네. 너무 좋아가지고 말씀을 좀 감사합니다. 드려봤습니다. 네. 자, 이 시간 다뤄볼 내용은요, 현무 미사일입니다. 현무 미사일이 여러 계열이 있고 시리즈가 있잖아요. 그 중에서 이번 국군의 날 행사 때 그 영상에서 제가 살짝 그 등장했죠. 시간을 좀 재봤는데 6초에서 7초 사이더라고요. 어허. 이 미사일을 통해서 이것이 현무 5라는 의견이 있고요. 또는 흔히 얘기하는 현무 4 계열의 네네. 고위력 탄도미사일, 고위력 현무 미사일하고 통칭되는 네네. 그 미사일이다. 또 한 부류에서는 고위력 탄도미사일이 자체가 현무 5다라는 의견이 있습니다. 이렇게 의견이 분분한 이유가 있죠. 바로 군에서는 이게 비닝 무기고 절대 외부에 공개를 잘 안 합니다. 그거에 관련된 정보도 공개를 안 하고, 그렇기 때문에 4대 일간지의 국방 출입 전문 기자분들도 굉장히 귀를 기울이고 많은 첩보를 입수하려고 하지만 그런 노력에도 불구하고 무엇이든 확인되고 증명된 것은 없습니다. 너무도 당연한 거예요. 네, 물어봐도 네. 대답도 안 해줍니다. 한 국가의 전략 미사일을 상세히 공개하겠습니까? 공개하지 않고, 공개한다는 의미는 벌써 전력화가 완전히 돼서 네. 우리의 힘이다라는 걸 대외에 공표할 필요가 있을 때 이제 공개를 하겠죠. 8톤, 9톤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은 제가 단언컨대 이야기 들을 수 있는 몇 가지는 있습니다. 이런 얘기들 많이 하세요. 거의 핵무기급의 핵과 맞먹는 이런 뭐 이야기들을 1kg 많이 해요. 나온다, 뭐 그런 말 계속 있고. 이건 정말 와전된 거예요. 네네. 화력을 봐도, 그냥 우리가 물리학을 봐도 핵과 어떻게 뭐 8톤, 9톤이 되는 그 고위력 미사일이라 하더라도 그게 맞먹습니까? 이게 왜 와전이 됐냐면, 제가 볼 때는 우리가 이 미사일을, 이런 고위력 미사일들을 통칭하는 겁니다. 고위력 미사일들을 보유하려고 하는 이유가 뭘까요? 핵무기를 당장 보유할 수 없는 상황이 첫 번째인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전쟁이 났을 때 북한의 최고 중요한 시설들은 당연히 벙커 깊숙이 들어가 있겠죠. 네네. 이거를 깨부수기 위해서. 특히 북한 같은 독재 체제 국가에서는 다른 모든 것보다 딱 하나의 목표가 제일 중요하거든요. 네. 정확하십니다. 네. 정확하십니다. 바로 수뇌비라고 표현할 그런 지휘부를 타격하기 위해서, 그 지휘부는 아주 오랫동안 요새화되어 있잖아요. 특히 북한 같은 경우는 가장 깊은 곳은 300m 알려져 있거든요. 오. 말이 300m지 미국의 지하 벙커를 뚫는 아주 벙커버스터라고 벙커버스터. 유명한 GBU-28 벙커버스터만 해도 몇 미터입니까? 한 잘해야 24, 5, 6m? 지금 뭐 좀 개량형이 30m 좀 넘는다. 맞습니다. 네, 예, 고액이 나오고 이 기자님 정확하신데요. 네. 30m 정도 내외로 보시면 돼요. 애초에 나왔던 게 한 24m 정도로 알려져 있고요. 그러면 몇 발을 거기다 타격을 해야 뚫리겠어요? 10발 정도 떨어뜨려야 된다는 얘기죠, 말 그대로. 그러니까 결국 못 쓴다는 얘기죠. 네네. 벙커버스터 갖고는 어림도 없다는 얘기예요. 그걸 고민한 거죠, 우리 군에서는. 그렇기 때문에 이왕의 강력한 유도 무기 체계의 기술 기반이 있고 현무2 ABC가 다 양산이 돼서 현재 이제 그 군 부대의 미사일 사령부죠, 정확하게 미사일 전략 사령부의 예하에 있는, 그것도 우리가 생각하도록 뭐 수백 발 수준이 아니에요. 사실은 전부 다 합치면 순항 미사일까지, 현무3까지 합치면, 현무3 ABC까지 합치면 몇 발? 2,000발 보시면 됩니다. 아이고. 역시 화력의 진심이 민족이야. 예, 그렇지 않고서는 지금의 북한의 위협에 맞설 수가 없거든요. 정밀 목표 전략 타격이죠. 네네네. 거기에서 우리가 갖고 있던 또 하나의 무기 체계, 바로 고위력 탄도미사일이 필요한 이유가 정 작가님이 얘기하신 그가 정확합니다. 그럼 정말 농담이 아니라 그 자리에 계속 그걸 떨어뜨려서 그걸 300m로 뚫는 한이 있어도 사실 그렇게 해도 성공 가능성이 1%만 있어도 우리는 전략적으로 엄청난 이점이 있는 거죠. 왜냐하면 아까 수뇌부라고 얘기하셨지만 그 중에 딱 한 명이거든요. 이 사람만 없어지면, 얘만 없어지면 되기 때문에
그 북한에서는 반대로 얘를 지키기 위해서 엄청나게 노력을 할 거라고요. 그러니까 김정은만 없어지면 된다. 그러니까 주석궁으로 표현되는 그런 그 주요 지역에 근접해서 지하에 300m 이상인 곳에 벙커가 있어요. 지휘 벙커죠. 그런 벙커가 제가 보기에는 X개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데 제가 알고 있는 것만 한 4개 정도 되는데 그그 지역을 일시에 초토화시킬 수 있는 뚫고 들어가서 그런 맞습니다. 고위력 탄도미사일이 필요하고 그 고위력을 위해서 8톤, 9톤이나 된다는 거는 바로 화력을 집어넣는 게 아니라 뚫기 쉬운이죠. 이제 그런 목표물을 뚫기 쉬운 금속재가 상당히 많이 있어요. 그런 무게를 갖추어야 되기 때문에 맞습니다. 8톤, 9톤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전 대장군이 갑자기 생각나요. 대장군전. 대장군전. 네. 그렇습니다. 사실 지상에 있는 어떤 전력들을 일시에 초토화시키려면 2톤 이상이면 충분해요. 주석궁을 위시한 지상에 있는 지휘부 시설 2톤 이상이면 충분하고 군단 사령부 2톤 이상이면 충분해. 한 발만 맞아도 가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이런 지하에 있는 거는 절대 못 뚫거든요. 아우, 그렇기 때문에 8톤, 9톤 얘기가 나온 거고 그래서 어떻게 보면 핵무기 수준의 위협을 가할 수 있지 않느냐. 왜? 방금 말씀하신 대로 지휘부가 와해되거나 무너진다 그러면은 공산권 국가에서는 거의 끝이거든요. 그렇죠. 사실상 뭐 그 이어가지고 어떻게 뭐 합참 의장이 이어서 한다 뭐 그런 시스템 자체도 없고 하기 때문에 말 그대로 그냥 종전이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현무 계열들을 정리해 볼 필요가 있고요. 현무 2 ABC는 뭐 많이 들어보셔서 아실 수 있고 그거의 그 탄두부를 좀 줄여서 사거리를 늘리는 그런 미사일 계열 미사일들이고 우리가 또 하나의 탄도 미사일로 전력화된 게 현무 4잖아요. 현무 4는 특이하게 현무 4-1, 현무 4-2, 현무 4-3은 건너뛰고 그게 이제 굉장히 퀘션 그렇죠. 마크였죠. 네. 뭐 공대지 미사일이다, 장거리 공대지 미사일이라는 이야기를 뭐 이런저런 추측이 또 막 그렇죠. 있었죠. 우리 네. 밀덕에서 저도 좀 추정을 해봤고요. 그리고 현무 4-4 네. 이렇게 됐죠. 현무 4-4가 지금까지 우리가 공개됐던 탄도 미사일이에요. 바로 잠대지 미사일이죠. 그렇죠. 잠수함에서 발사됐던 그래서 SLBM이다라고 했고 사거리가 500km라고 언론에서는 이야기를 합니다만 누구도 이야기 한 적이 없습니다. 네네. 공식적으로는. 그래서 그것이 500km가 될지 800km가 될지 어떤 측면으로 봤을 때 기술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1000km까지도 가능한 중국에서는 오히려 1000km 아니냐 뭐 그렇게 얘기도 하고요. 맞습니다. 네네. 가능할 수 있는 게 안에 탄두부의 무게를 줄이면 1000km 그럼요. 충분히 나오거든요. 지금의 현무4의 탄도미사일 수준으로는. 네. 그렇기 때문에 현무4가 위력이 대단한데 가장 위력이 대단하다고는 현무4-1, 4-1이죠. 그 부분은 탄두부가 4톤이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또는 2.5톤이라고 이야기하는 분들도 많고요. 그래서 고위력 현무라 그래서 아니 그럼 그 앞에 있는 것들은 다 저위력이야? 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냥 고위력이 맞네요. 네. 맞아요. 네. 그리고 8톤을 우리가 얘기하는 지상을 초토화시킨다고 하는 그런 탄두부로 만든다면 그런 가정에서는 네. 어느 정도냐면 확산탄이 필요할 텐데 그렇죠. 네. 이걸 계산을 해보니까 축구장 몇 개? 200개 나옵니다. 축구장. 200개요. 네. 김 PD님이 굉장히 좋아하시는 열광하시는 축구의 축구장에 네. 200개 면적이 한 발로 초토화될 수 있어요. 확산탄을 거기다가 집어넣는다면. 그러면은 키로로 따지면 거의 한 2kg 정도. 그렇죠. 와. 반경 2km가 박살난다는 얘기잖아요. 왜냐면은 지상 목표물 같은 경우는 큰 폭약으로 한 번에 터트린 것보다 위에서 자탄들을 쏟아서 네. 광범위한 지역으로 떨어뜨려야 네. 더 많은 병력들이 피해를 입을 수 있고 현타도 그게 날라오고 더 많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언론에서 이야기하는 8톤, 9톤은 바로 우리는 그걸 노린다. 정명섭 작가님의 예측대로 아주 깊숙한 지하를 관통해서 적 지휘부를 괴멸시키려는 후갑으로 그냥 싹 날리는 거죠. 그렇죠. 사실상. 그런 탄도미사일을 보유하려고 하고 그러한 기술에 의해서 지금 시험 발사되고 있고 1년에도 몇 번씩 시험 발사가 사실은 이루어지고 있는 그런 미사일. 뭐 현무포 이렇게 낙하 영상도 나왔는데 형태는 차치하고 원래 그건 현무포는 아닙니다. 그 지금 공개된 유튜브에 나온 영상은 어쨌든 그렇게 수직 낙하를 하면서 지하 300m 이상의 표적에 일소시킬 수 있다 한 방에. 네. 아 근데 그런 확실한 위력이다. 거는 정확하던데요. 그러니까 이 위력이 지표를 뚫고 들어갈 수도 있지만 어쨌든 지하로 내려가려면 출입구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네네. 그리고 이제 걔의 그 몸무게를 생각하면 분명 엘리베이터를 썼을 거라고요.
그러니까 그 엘리베이터 출입구만 공격을 정확히 맞춘다면 그 목표물까지 들어갈 필요 없이 거기만 부수고 몇 군데 출입만 부수면 그냥 그 안에서 굶겨 죽일 수 있어요. 거의 십자선 안에 들어가는 딱 모습이 나왔죠. 그때. 맥히한 연기 때문에도 질식할 수도 그럼요. 있고. 그러면 이제 나와서 이탈을 하게 되거나 아니면 그 안에서 영원히 못 나오게 만드는 게 가장 좋은 방식. 그러니까 우리로서는 쓸 수 있는 옵션이 굉장히 많고, 그다음에 중요한 거는 우리가 현무 이게 4의 개량형이냐, 4-4의 개량형이냐, 5의 새로운 버전이냐는 아직 밝혀진 게 없고 정확한 재원도 지금 나온 게 없잖아요. 네. 공표를 안 쳐. 공표를 그렇죠. 않고 그거 중요한 게 아니에요. 맞습니다. 결국은 그건 명칭이 어떻게 되냐에 따라 네, 다른 네. 거고 고위력 탄도미사일을 우리가 시험하고 있고 네. 거의 개발 바로 전 단계에 와 있다. 개발 성공 바로 전 단계에 와 있다. 그리고 우리는 여차하면 이런 것을 실제로도 쏠 수 있다는 것을 살짝 그렇죠. 보여주는 그런 효과가 있다는 거고 영상에서 본 바로는 조금 다르더라고요. 우리가 상상했던 거 현무 4하고는 조금 다르더라고요. 좀 날렵하면서 네. 길이가 길더라고요. 아무래도 폭약이 많이 들어가 있을 테니까요. 폭약보다는 이제 그렇죠. 폭약 그죠. 아까 얘기했던 그 금속재가 많이 들어가 있는 네. 거죠. 추진. 그래서 고각 사격을 통해서 그래야 대신 굉장히 정확해야 돼. 지금 정확도를 얘기해서 네. 제가 제가 얘기하는데 현무 4 같은 경우 명중오차 CEP가 어느 정도냐 3m랍니다. 그런 탄도미사일의 CEP가 명중오차가 3m라는 얘기는 뭐 백발백중이라는 얘기예요. 그 정도면 지휘부 타격하는 데서 충분하죠. 그렇죠. 정확하게 맞춘다는 얘기죠. 바늘처럼 네. 맞춘다는 얘기죠. 저랑 우리가- 지금 박 의원님 딱 거리거든요. 네. 아, 그런가요? 네. 우리가 흔히 고위력 탄도미사일이라든지 이게 위력이 센 미사일들은 명중오차가 크게 의미가 있어. 예를 들어서 핵미사일 같은 그렇죠. 거, ICBM 같은 거 그렇게 흔히들 네. 얘기하잖아요. 50m, 100m다 뭐 그렇게도 얘기하고. 오, ICBM이 100m 안쪽으로는 그 정도 사실 굉장히 정확한 거죠. 예, 미국도 최신 피스키퍼 지금은 이제 해체했지만 피스키퍼 ICBM 같은 경우 120m를 구현해서 뭐 그걸 못 따라왔죠. 러시아나 지금 중국은 현재도 못 따라오고 있고요. 키로 단위로 벌어지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아유, 당연하죠. 네. 그런데 사실은 중요합니다. ICBM이라 할지라도 명중률이 높으면 높을수록 유리한 게 그게 왜 그렇죠. 그럴까요? 사실은 적성국의 ICBM은 한 도시를 괴멸시킬 수도 있지만 그거에 대한 플랫폼들은 또 많아요. 그런데 왜 탄도미사일이 정확도가 중요하냐면 상호 확정 파괴가 가능하다고 하잖아요. 그렇죠. 러시아와 미국은. 그러면 적성국의 ICBM을 정확하게 맞출 수 있는 적어도 지상 사일로에 있는 그렇죠. 미사일을 완전히 괴멸시키려면 정확해야 돼요. 뚜껑에 들어가야죠. 뚜껑을 박살내야죠. 그래서 러시아가 그걸 피하기 위해서 지상 사일로보다는 러시아는 이제 이동식으로 네. 갖고 있고 핵 미국은- 열찬이 네.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지상 사일로를 하는 사일로들이 거지. 좀 많죠. 예, 러시아가 아직 그런 명중률에 못 쫓아왔다. 한 가지 확실한 거는 제가 장담할 수 있습니다. 현무 이게 4-5가 될지 5-1이 될지 모르겠지만 뭐 어쨌든 이제 고위력 이제 현무라고 부르잖아요. 그렇습니다. 다음에 초고위력 현무는 또 나올 네네. 겁니다. 그다음은- 스톤급의 예. 만족할 육군이 아니죠. 그렇죠. 그런데 이제 그렇게 되면은 이제 더 길이가 길어진다기보다는 지금도 거의 ICBM급은 아니지만 상당히 길어졌는데 지금 모습을 보니까 그것보다는 추진체가 맞습니다. 좀 더 강력한 엔진이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러면 그렇죠. 엔진 크기의 한계가 분명히 있으니까 두께가 더 넓어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은 있죠. 뭐 그- 직경이. 결국은 이제 북한을 계속 신경 쓰게 하는 것이 가장 큰 목적이네요, 지금. 그렇죠. 그리고 이 고위력 탄도미사일은 전략적인 측면을 봤을 때 킬체인의 아주 핵심 중에 핵심이에요.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닝 무기로 분류가 되고 전략 자산이기 때문에 공개 안 하고 있는 거고요. 네. 그렇습니다. 제가 대한민국의 적성국이면은 잠이 안 올 것 같아요. 계속 신경 쓰여서. 심지어 그래서 중국 매체에서도 그 관심 있게 다루고 그리고 이번에 DX 코리아 가셨을 때 한화 디펜스 부스 가시면 전술 지대지 미사일이라고 모형이 있었는데 어떤 건지 그거 외에 설명은 전혀 없었죠. 그죠. 보통은 이제 안내판을 붙여놓는데 네. 안내판이 전술 지대지 미사일. 네, 그거는 저는 이제 그것만 그냥. KT SSM의 그 개량형 버전을 이제 전시를 했는데 전략적인 측면은 아니고 전술적인 네, 측면이라 전시를 했던 거고 전시하더라도 뭐 밝히진 이 않고. 기자님 말씀처럼 네. 왜냐면 밝힐 단계는 아니죠. 그 부스 저희 갔을 때 기억나는데 다른 쪽에서는 안내하시는 직원들이 있어서 가까이 오면 저희한테 안내를 해주시거나 그런 적이 있었는데 거기는 이상하게 직원들도 얼씬하지 않더라고요. 네. 뭐 물어봐도 이쪽에 대해서는 잘 모릅니다. 그렇죠. 그렇게 사실 만나고. 미사일 전략사령부 예하의 여단도 증편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그 위치도 좀 바뀌고 있습니다. 이런 거는 정말 기밀에 속하기 때문에 저는 이제 어느 정도의 위치 정도는 알고는 있는데 공표를 안 하는 점 양해드리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거 하나는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우리도
힘이 있다. 주변국 절대 무시할 수 없다. 고위력 탄도미사일을 탄두부에 있는 무게를 조금만 더 줄이거나 뭐 8톤, 9톤 이야기를 하면 그것이 사실이라면 4톤만 줄여도 상당한 거리가 가거든요. 그렇죠. 지금 그것만 해도 4톤 달고 1000km 갈 수 있어요. 그리고 그걸 2.5톤, 2톤, 심지어 1톤으로 줄인다 봐요. 그러면 중국의 동부 지역이 아니라 중국 전역이 사정권입니다. 어마어마한 영토지 않습니까? 우리가 중국의 저 티벳에 있는 끝에 있는 영토까지 보면은 한 5,000km 이상이에요. 우리는 5,000km 이상 날릴 수 있는 탄도미사일을 보유하고 있다는 말하고 같아요. 그렇게 해석될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중국에서는 무서워하고 두려워하는 겁니다. 당장 무서워하고 두려워한다는 면은 좀 뭐하지만 견제를 하고 있는 거죠. 견제하고 경계하고 바로 뭔가 나오면 언론에서 바로 분석을 해요. 어쨌든 간에. 저도 하도 이제 주변에서 무슨 뭐 떨고 있네 이런 얘기가 있어가지고 그냥 말이 나옵니다만은 그만큼 견제하고 있고요. 일본의 사정권으로 들어가는 적은 한참 됐죠. 현무2C부터 벌써 사정권 안에 들어와 있는 상황입니다. 자, 이렇게 우리나라의 탄도미사일의 그 고위력 탄도미사일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굉장히 이 부분에서 관심이 많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한번 다루어 봤고요. 다음 시간에 이와 관련한 또 다른 주제가 있으면 찾아뵙도록 하고요. 또 다른 시간 더 새로운 주제를 갖고 여러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청취자 함께 경례 밀떡!